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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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 화장기 없는 얼굴 보이면 화도 나는 걸.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질 않아.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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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어렵다고 포기하진 말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늘 속고 마는 걸. 나를 태우고 달랠 줄 아는 네가 되길 바래.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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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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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3분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광주시 동구 학동인데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소방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네. 시내버스 안에 탑승객이 한 12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 8명이 구조가 돼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속보는 뉴스데스크에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네,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아까 언급을 해주시던데 네네. 같이 좀 기원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노래는 모코코님이 신청하신 윤하의 비밀번호 486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빌로바 TV님도 많이 안 다쳐야 할 텐데 하셨어요. 네. 카이로스님도 사망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사나님이 오늘 무더운 수요일인데 엄청 많이 바빴어요. 힘들어 보여요 하셨네요. 네, 진짜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심은정님이 MB께서 사고 동영상 보셨대요. 네.
네, 아리둥절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동으로 해놨는데 전화가 왔네요. 네, 네. 아유 귀도 좋으셔라. 이사나님도 인명 피해가 없기를. 스카이워드님이 제 앞에 있는 휴대폰 협찬인가요? 질문을 주셨는데 아닙니다. 네, 저희 협찬은 없고요. 네. 5981님이 못 들으셨나 봐요.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앞에 있던 이 정거장에 있던 네. 시내버스를 덮쳤거든요. 아유. 그래서 지금 매몰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486 컴퓨터가 뭐냐고 심태선님이. 정말 예전에 나온 컴퓨터. 386도 있었고, 네. 486도 있었고, 네. 86, 네. 뭐지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정유현님이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네. 사고라고. 많이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건물 붕괴되는 순간 일대가 완전히 전쟁 난 줄 알았다고 목격자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정말 매몰자분들 이제 그 구조 작업이 아직 4분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알려져 있는데 네. 무탈하게 다 좀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술 안 취했어 닉네임 가지신 분이 광주 사람이신데 어딘지 지금 알고 계셔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조 작업 응원하고요. 저희는 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아무래도 무거운 네. 소식 사고 소식 네.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반가운데 반가움을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큐 들어가기 전에도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계속 무거운 마음이어서 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네네. 다들 좀 모쪼록 진짜 좀 큰 피해가 아니기를 네. 바랍니다. 아직 네. 사망자 소식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럼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경제 얘기 한번 네.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보험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네. 성정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 보험 좀 드셨나요? 저도 기본적인 건 좀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뭐 실비 실비 기본적인 보험들 저는 많이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새는 뭐 어느 정도는 의료보험으로 많이 커버가 돼서 네. 굳이 뭐 그거를 추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사망보험금 이런 거는요. 나 가고 나서 뭐 남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네.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네, 저 알아서 살아라. 네, 뭐 그 정도는 능력 있으니까 알아서 살지.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매원에게 제가 뭐 굳이 재혼 위로금까지 줘야 되나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약간 말을 이러면서 이제 네 하고 알아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재혼 위로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고 나면 그걸 재혼 위로금으로 쓸 것이다. 그 보험금이 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항목이 또 나눠져 있는 항목이 줄 그런 건 알고. 아니고 예, 약간 그 항목이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에. 네. 예. 저도 2년 전까지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뭐 암보험도 있었고 종합보험, 상해보험, 실비. 근데 3개 다 해지하고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종합보험만, 상해보험만. 그렇군요. 또 실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고요. 하나 다시 들려고. 네. 4세대가 오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요. 6월 안에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은데. 또 귀찮아가지고 지금 안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무슨 보험 판매원. 그러니까요. 너무 네네. 전문가셔가지고 네. 이 얘기를 꺼내기가 또 제가 좀 네. 망설여지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투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새 좀 재테크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네. 이 보험을 투자 목적으로 드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저만 해도 저는 좀 위험 회피 성향이어서 주식 같은 걸 안 하거든요. 맨날 네. 경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험은 좀 많이 든 편인데 아무래도 저같이 좀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젊은 층에서 보험으로 대신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에 더 집착하게 됐대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뭔가 좀 돈을 좀 잘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미래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는 항목의 응답률이 18세에서 34살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6%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올해는 62%로 많이 늘었네요. 껑충 올랐거든요. 네. 댓글로
제 사과머리 얼마 받고 팔았냐고. 문자를 주셨어요. 또 후배 사랑을 아, 네. 하셔가지고. 선영구님이 네. 사과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지금. 그러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재테크 열풍, 뭐 코로나19 뭐 분위기를 타서 재테크 열풍을 타고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험 영업이 화랑이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경험이 많은 40대, 50대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10대나 20대들은 좀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자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점을 노려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불안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안전 판매 뭐 여러 번 뉴스에서 다뤄가지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완전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불안전 판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저랑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식 수준이 굉장히 풍부해진 예. 것 같아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 네.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가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왜 우리 TV 광고만 보더라도 뭐 보험 판매인에 의해서 이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작게나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소법에 규정된 이제 보험 판매인의 의무인데, 이제 어떤 계약이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복잡하잖아요. 약관이 너무나 그렇죠. 길고 깨알 복잡하게 같고 막, 깨알같이 네. 써 있고, 내가 어떨 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보장받는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험 판매인이 정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설명할 의무를 만약에 고의로 누락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불안전 판매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소비자 네. 기만 행위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대, 20대가 좀 이제 삶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에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정 기자는 이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네. 몰랐고 이제 이렇게 좀 뭐가 차이가 있지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뭐 생명이나 다쳤을 때 뭐 이런 거를 좀 위험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그 보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보험들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저축성 보험은 사실은 저축이 더 목적인 거죠. 이렇게 이자를 좀 더 받고 안정적으로. 왜냐면 요새 신용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네. 사실 뭐 그냥 정기 적금이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보험은 좀 더 금리를 좀 더 쳐주거나 이제 좀 만기 상품으로 갔을 때는 금융이익을 좀 돌려받을 수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저축성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축성 보험은 그렇다 보니까 보험적인 성격이 좀 떨어져서 뭐 사망보험금도 약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약간 저축상품?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좀 복합적으로 보장 내용을 좀 더 붙여서 좀 이게 저축인지 보장인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상품들도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성정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이니 저축성 보험이니 하는 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성격이 일단은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강하고, 이제 거기에 저축성 상품이라면 일단 보장을 해놓고 거기에 약간 금융 상품적인 성격을 더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초년생 10대, 20대들은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보험 판매인의 설명에 전적으로 이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종신보험에 관련해서 이 불안전 판매 피해를 당한 10대, 20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신보험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남겨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목돈이 지급되는 성격의 이제 보장성 보험인데, 근데 종신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 그렇죠. 말 같아요. 사실. 내가 죽을 네. 때까지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쵸. 종신에.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내가 죽었을 때 힘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큰 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그런 이제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약간 금융 이익을 볼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된 보험 민원 건수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해요. 네. 이제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안전 판매
민원 4,695건 중에서 종신보험 관련된 민원만 3,255건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도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비율이잖아요. 70% 가까이 네, 됐네요. 69.3%. 그러니까 70%나 됐고 이 중에서도 10대, 20대 비중이 36.9%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이클 죽수님이 불안전 판매 늘 존재한다고 깨알 같은 계약 양면 다 읽어주고 설명하기가 힘들다. 순린님은 보험 들어서 본전 찾았다는 사람 본 적도 없고 회사만 돈 벌어주는 것임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정유현님도 좋은 설계사분을 만나야 한다고. 쭈마이님도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속이고 파는 경우 많죠. 라고. 당해보셨군요. 네. 네. 빌로바티미님이 계륵 같은 보험이라고. 아. 들자니 아쉽고 안 들자니 불안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보험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또 이야기가 다 달라서 알쏭달쏭하긴 한데 두 분처럼 좀 차근히 기본부터 설명해주면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진짜 저축성 보험이라고만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들 것 같긴 해요. 깜짝 같지가 않은데요. 아니 보니까 그 연님이 재무설계 받으러 가면 저축보험 권유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때 많이 당하는 듯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로 이제 통계로 아까 봤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사망보험인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먼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대신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값으로 수수료를 좀 많이 떼요. 사업비가 네, 높죠. 사업비라고 이제 약관에 보통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이제 통상적인 보통의 보험들보다 25%에서 30%나 사업비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수수료가 많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금액보다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막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 분들이 50년, 60년 후에 내가 죽을 걸 가정하고 이 종신보험이 드는 건 약간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다른 보험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업비와 수수료가 공제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 아까도 뭐 재무설계 받으러 가면 이런 거 얘기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크다는 건 그만큼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기간 들었을 때 그 기간을 채우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정말 엄청 손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뭐 보험 들 때 뭐 이자가 얼마 붙어요. 그러면 시중 금리보다 높으니까 혹하지만 사실은 만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고 사업비를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사회초년생들은 금리? 근데 보험도 되고 저축도 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덜컥 들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종신보험이라서 사실은 뭐 보험의 효과도 별로 없고 뭐 나중에 받을 때도 한참 걸려서 받을 그렇죠. 수 있는 내가 정말 중간에 뭐 정말 필요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만약 돌려받으려고 하면 해지를 하려면 너무 손실이 큰 이런 상황이 처해지는 거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개인이 상담을 받을 때는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피해 사례를 보니까 다 같이 있을 때도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신입사원 연수 같은데 이제 몇백 명이 있는 데서 이제 기업 홍보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회사를 대상으로 많은 보험을 팔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혹하게 설명을 하면 옆에 동기도 들고 나 들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한번 보니까 이때 상품을 설명한 브로셔에 아예 종신보험을 두고 저축 플러스 보험 플러스 연금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대놓고 잘못된 설명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아드리안 훌님이 일하는 중인데 낯선 사람의 얼굴을 쓱 들이민 적도 있으시다고 하고 6시 내 환희님께서는 보험사만 돈 벌지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네. 꽃은 핀다님이 보험 설계사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 참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설동경님은 보험은 들지 마라. 건강보험 잘 돼 있는데 보험 왜 드냐 하셨습니다. 네. 또 오늘님 뛰어오셨다고 천천히 걸어오셔도 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님이 보험에서 수익률 의미가 없다. 적립금의 몇 %인데 총 내는 금액 기준으로 좀 착각하게 설명을 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참 많은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금융당국도 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순진한 사회초년생들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혹시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 2년에 동의했다. 네. 이런 뉴스 한번 읽어 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인력 구조 조정 대신에 이제 고통 분담을 택한 거잖아요. 경영이 뭐 정상화되기 전까지 자동차 만드는 생산지 노동자가 노동자 절반이 월급을 이제 받지 않고 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쉽지 않은 네, 결정이죠. 휴직도 휴직인데 돈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순환해서 하는 거겠지만 정말 큰 결단이었는데 이게 내용을 좀 살짝 보면 뭐 무급휴직 2년 순환으로 하는 거 그거 외에도 이미 주어지고 있는 임금에 대한 삭감 그리고 복리후생도 중단하기로 했고요.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연장하기로 한 거죠, 2023년까지 기간을. 네. 계속해서 중단하기로 했고 또 임금 협상을 제외한 단체 협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래 2년마다 하는데 좀 양보해서 3년마다 하겠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임금 관련해서는 파업, 쟁의회기도 하지 않겠다. 단체 협상권까지 지금 이제 내려놓는 거죠. 네. 이만큼 이제 굉장한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살아남겠다, 우리가 생존하겠다. 회사를 좀 우리가 살리자. 지금 힘든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자구안이기도 한데요. 쌍용차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쌍용차는 작년에만 5천억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이 완전 잠식돼 상장 폐지될 뻔했다가 공장 땅값이 올라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부품값을 주지 못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때 코란도와 무쏘로 SUV 명가를 이뤘던 쌍용차. 2004년 중국 업체에 매각됐지만 기술만 빼내갔고 결국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소형 SUV 티볼리로 반짝 부활을 꿈꿨지만 그 뒤로도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국 연구 개발에서 뒤처졌습니다. 미래 전기차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쌍용차 입장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쌍용차와 협력업체 직원 수만 명의 일자리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새 주인을 찾아 계속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기업과 사모펀드,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하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쌍용차의 이제 기업 회생 절차는 서울 회생법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절차를 들여다보면 법원이 지정한 이제 조사위원이 쌍용차를 실사를 하고 이제 회생시킬지 아니면 아예 청산을 시킬지 이달 30일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노동자들의 합의를 얻어서 많은 비용을 지금 감소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비용 지출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가치가 좀 늘어나겠죠, 존속 가치가.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으면 또 매각하는데도 좀 수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매각 절차에 아무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이 한영회계법인과 이제 법무법인 세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제 매각 주관사 선정을 허가를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에 경영권 매각 입찰 공고를 해서 투자자 찾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심태선님이 쌍용차 누가 사가야 할 텐데라고 해주셨고. 이사나님이 아무리 경영회생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애플카면 좋을 텐데라고 순림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빌로바 TV님이 전기차 이슈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냐가 4월의 핵심이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네. 네. 중요한 건 결국 쌍용차 경영권 매각이잖아요. 이제 신규 투자를 받아야 회사가 좀 살아날 텐데 아까 언급이 좀 영상에서 됐지만 어느 회사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쌍용차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이제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예요. HAH 오토모티브가 인수전에 참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업회생 이전부터 인수에 관심을 이제 보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유력한 회사로 점쳐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 등 포함해서 중소기업 3곳도
인수 의향을 밝힌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자금력이나 아무래도 쌍용차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수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 기업이나 또 다른 미국 기업에서도 인수 의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981 실버 프린스님께서 쌍용차 아버님께서 사셨다고 꽃은 핀다님이 쌍용자동차 직원들 힘냅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실 12년 만에 법정 관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너무도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지난 파업 때 이제 복직하신 분들이 뭐 2018년 이렇게 복직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사실 쌍용차 하면 저희가 되게 가슴 아픈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 이 노사 갈등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 뭐 77일 동안 옥새 파업했던 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제 결국에 뭐 수많은 소송들을 했지만 165명은 결국 정리해고 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유족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자구안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의 비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뭐 대량 해고가 정말 얼마나 노사 간에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쪽에서 양보를 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보면 빌로바 TV님도 쌍용 아픈 손가락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고 맞아요. 사막의 호랑이님이 근데 쌍용이 새로운 경영권자에게 어필할 매력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쌍용차의 부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전신인 신진자동차 포함해가지고 뭐 지금은 쉐보레로 인수된 대우자동차 마크 달기도 했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뭐 최근에 인도 마힌드라까지 주인만 한 4-5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수준 있고 좀 이렇게 능력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쌍용차를 뭐 좀 끌어올리기보다는 약간 기술을 빼가거나 좀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 낮은 그래서 뭔가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좀 다른 목적이 있는 인수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지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고. 가진 것보다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쌍용차가 갖고 있는 이런 독보적인 기술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이 되면 분명히 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네. 부분이 이제 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물론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뭐 투자 지원이 안 되고 R&D 뭐 이런 기술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두각을 못 보인 것도 사실인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네. 해요, 사실은. 네. 이게 또 잘못되면은 또 구조조정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분명히 때문에 이제 연관된 부품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 쌍용차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연관되는 산업이 너무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런 결과에서도 뭐 어떻게든 이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쌍용차 저 참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코란도 한 그렇죠. 10대 저의 사주세요. 첫 번째 차로 가장 사고 싶던 차였는데 네? 10대 사주세요. 아, 열대요? 이럴 때 사라. 10대 사죠. 네, 10대 지금 사주세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그 정도 여력이 되면 저도 사겠지만 네. 어쨌든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저희가 좀 오늘 그 오프닝부터 좀 힘이 빠졌잖아요. 네. 마지막 소식은 좀 신나는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아 너무 가고 싶죠. 우리 여행 간 얘기 좀 해볼까요? 오,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마지막 해외 여행지셨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는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어디였지? 도쿄인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오. 2년 전인 것 같은데. 송지영 기자는 어디 저도 가보셨어요? 너무 옛날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본 게 기내식 먹어본 게 언젠가 아, 싶은데요. 오. 너무 그립다. 그죠? 네. 저도 진짜 2년 다들 2년 된 거잖아요 지금. 보통 인스타에 매번 옛날 사진 맨날 그러니까. 갑자기 랜덤 아무런 설명 없이 옛날 사진이 뚝뚝 올라와. 너무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추억의 랜선 여행 자꾸 떠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SNS 중독자여가지고 SNS 보다가 지인의 피드에서 좀 놀랄만한 거 발견해서 공유해드리려고요. 근데 지금 네. 댓글로 네. 오늘님은 라오스라고 하셨고, 네 이사나님은 홍콩 마카오가 마지막이셨대요. 빌로바 TV님 난 비행기 타고 싶다. 에드리언 홀님도 지금 일본이 마지막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빌로바 TV님이 에드리안 홀님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중국인가? 중국인가 하셨고. 빌로바 TV님이 저 마지막 여행지 프랑스인 거 아셨네요. 프랑스 사진 잘 봤다고. 네. 아무튼 그 제가 지인 피드에서 보고 놀란 그 사진 한번 네네네. 보고 오시죠. 네.
보이세요? 일주일 유럽 패키지가 39만 9천 원이라고요? 오, 굉장히 싸네요. 제주도보다 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말도 안 네. 되지 않아요? 거짓말 스페인 아니에요? 일주 스페인 7박 일주 8일, 뭐 동유럽 발칸 7박 8일, 이탈리아 일주 5박 6일인데 39만 9천 원이라고요? 아 이거 옛날 거 그냥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틀 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음. 가격이 대박인데요. 네. 근데 음. 이게 가격도 거짓말 같지만 일단 지금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오, 그래서 그쵸. 이게 진짜 갈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건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빌로바 TV님 편도 아니냐고. 아니, 못 따라와요. 패키지. 네네. 네. 그런데 정말 해외여행이 올해 안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가하고자 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네. 또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정례 브리핑할 때 이제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위험도가 이제 낮아진 국가 간에서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올 여름 휴가를 외국으로 떠날 수 있다 이건데 트래블 맞습니다. 버블은 사실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은 게 네. 왜 우리가 코로나19랑 같이 살아온 지가 얼마나 됐나 제가 세보니까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2년을 네. 꽉 채우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방역 지침이 정말 수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5인 이상 금지, 뭐 8인 플러스 알파 금지, 뭐 10인 미만 금지해서 우리는 이제 인원수로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게끔 했지만 네. 그 사이에서 논의가 잠깐 됐었던 게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셜 버블. 네네. 이 소셜 버블이 비눗방울이란 그쵸, 방울이라는 이렇게. 뜻이잖아요. 그 방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는 최소한의 방역 수칙만 지키면 괜찮다. 음. 라는 개념이 이제 소셜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뭐 스튜디오 안에는 6, 7명 이런 분들은 요 버블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매일 보니까. 매일 보고 네. 뭐 하니까 우리끼리는 뭐 최소한의 방역 수치만 잘 지키면 요 버블 안에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괜찮다. 이런 개념인데 네네. 그 개념을 이제 바로 여행에 적용하면 국가 간 트래블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우수 지역끼리 이렇게 버블을 형성한다고 보는 거고 네. 서로 안전하다라고 인정하면 그 국가 간에는 여행을 했을 때 뭐 2주간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가격리가 면제되거나 입국 제한 조치가 뭐 나라마다 다양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면제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발틱 트래블 버블을 2020년 7월 15일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 이런 설렘이 드는데 그러면 아예 진짜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사실 여행하면은 패키지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쵸.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방역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혼자 친구나 친척을 보러 가는 자유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훌쩍 떠나는 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 시행 초기에 이제 방역 관리를 뭐 이동하는 데마다 뭐 체온도 재야되고 아, 그렇죠. 마스크 잘 아무래도. 했는지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 관광 상품만 일단은 허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고정 코너 손경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아이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티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아우 오세요. 우렁차게 또 소개해 주시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 해외 마지막으로 갔던 거? 예, 지금 제가 2년 전에 일본을 갔다가 지금 채팅창에 논란이 됐는데 예. 2년 전 아니었던 것 같고 더 예전에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예. 2년 전에 베트남 갔나? 예, 그랬던 것 같고. 어.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예. 하도 이제 저도 저는 일본을 2번 가봤습니다. 어. 2번 가봤는데 둘 다 대마도만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시하러. 네, 그래서 갯바위밖에 파도와 갯바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네. 아무튼 뭐 이사나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네. 해외여행 대마도는 굉장히 가까이 부산에서 뭐 1시간 반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제 말 듣지도 않으시고 뭐 채팅창을 열심히 보고 계신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그럼 언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대마도 아닌가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너무 저는 옛날에. 중국도 2번인가 가봤는데 다 출장 가가지고 아. 전 베이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거기만 저도- 가봤어요. 저 저도. 동북사무소 연변하고 뭐 이런데. 저도 하얼빈 갔었어요. 네. 출장으로. 중국은 가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각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명승지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명승지. 어디 갔다 왔냐 얘기라면 그게 대화의 어떤 그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자, 오늘 큐시트에는 어떤 소식들이 담겨져 있나요? 네, 오늘 어제 그 민주당의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탈당 권유를 했잖아요. 네네. 지도부가. 근데 후폭풍이 좀 아주 거센데 읍참마속이냐 사또제팔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읍참마속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갈량이 마속이라는 어떤 그 충신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도부는 그 심정 나도 참 가슴이 아프니까 일단 우리 당 지도부의 조치를 따라줘라 뭐 이런 얘기고, 사또 재판이냐 이건 또 뭐냐면 그 사또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대충 듣고 그냥 이렇게 아주 뭐 정밀하지 않게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좀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보지.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상호 의원의 어떤 그 포천 땅 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을 보면 뭐 농지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우상호 의원의 해명이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묘지로 일부 쓰고 있고 농사도 가서 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투기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고 뭐 결정을 내리지 왜 이렇게 사또 재판하듯이 이렇게 뭐 결정을 내렸냐 이런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세게 되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서 출당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뭐 불가피하게 뭐 제명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안 그래도 권익위 네. 전수조사. 근데 이제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처럼 권익위에다 전수조사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이제 감사원을 고집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감사원을 네, 지금 뭐 어제도 뭐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뭐 그 감사원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해줄 수가 없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달라고 계속 또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오매불만 감사원. 네네. 근데 뭐 논리는 이런 거죠. 그 권익위의 위원장이 여권 인사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은 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뭐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제 그 논리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야권 일각에서도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주장이 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감사원이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도 꽤 많은 의원들이 뭐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오. 그동안 뭐 어제 이기주에도 나왔었지만 그 어때 테더라 카더라 기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이제 남산에서 있었던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대권 도전 관련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기자들이 뭐 엄청 많이 갔으니까. 뭐 말이라도 했나요, 뭐라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어.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좀만 지켜봐 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네. 저 비슷했나요?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혹시? 아무튼 예. 자, 그다음에 뭐 장모 관련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이제 오늘 거의 뭐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고요. 왜요? 왜냐면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는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그 라이브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많이 보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뭐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바로 간다. 이게 또 바로 간다는 뭐냐면 이 항구를 만드는 게 여객선이나 어선들이 이렇게 정박하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섬들에 있는 그 항구가 이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뭐 미역 건조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이제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만들었는데 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객선 노선도 폐지하고 결국에는 뭐 멀쩡한 배를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아. 이제 거기다 미역을 잘 말리고 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육비 안 주면 재산 들통난다. 이건 뭐냐면 네. 그 나쁜 부모들, 뭐 음.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네, 동의가 그렇죠. 하지 그렇죠, 않아도.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압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전 단계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오늘 정부 발표고요. 이거 좀 웃긴 얘기예요. 일본이 지금 올림픽 앞두고 백신 속도전을 엄청 내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일본이 굉장히 아날로그의 어떤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접종권이라는 걸 받아야 이제 접종받을 수 있는데 이걸 다 우편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현숙 네. 특파원이랑 최근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네. 백신 어떻게 하고 있냐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편에서 접종권이 와야 맞을 그렇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우린 다 어플로 하고. 우리는 어플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신기하네요. 네. 되게 아날로그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지자체랑 정부가 정보 공유를 못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약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 농도 5배를 갖다 원래 이게 식용수에 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사한 경우도 나오고 있고 빈 주사기로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2번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관리 실수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와. 하여튼 지금 뭐 이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급하니까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그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올림픽 앞두고 빨리 네. 속도는 내야겠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여기까지 저는 또 굉장히 또 일도 있게 또 퀴즈를 전해드렸고요. 벌써 네. 5,000분이 와 계시네요. 네. 저희가 관리자 계정으로 고정 댓글도 남겨놨지만 프리데스크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본방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